자, 요번에 볼 곳은 이제 정근대 시대 때의 한국의 역사과 역사교육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삼국시대부터 조선까지의 역사교육을 보면요. 전반적인 특징을 보면 경사일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예.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중국사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사일체라고 이제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가사라는 것은 이제 보면 경은 유교 경전이고요. 사라는 것은 역사죠. 그래서 유교 경전에 있는 이제 상강 오륜 같은 이런 이제 것을 가르치기 위한 역사적 상으로서 인제 역사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어떤 윤리의 역사가 종속되는 그런 형태죠. 게다가 선현의 사상과 인제 유교적 이념을 습득해서 유교 정신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데 있고, 그다음에 왕권 확립의 토대를 대고, 그다음에 유교의 인제 왕도 정치의 이념 수단으로 된다. 그래서 제왕지하고로서의 인간 행위의 기감이 될 수 있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제 보통 그 역사라는 것이 통치자들의 학문, 그러니까 정치가들의 학문 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역사를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니었죠. 예. 그다음 체제의 독창성이라고 해서 뭐 기전체하고 편년체를 모방했지만 중국과 다른 독창성을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국사와 관련된 거야. 한국 사학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한국 사학사 할 때 좀 얘기를 하겠지만 중국에서는 기전체는 신화 입장에서 인제 많이 반영됐어요. 왜냐하면 기전체 안에 열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열전들은 인제 신화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편년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시간별로 이렇게 구성됐기 때문에 시간의 그 구성의 동선이 있죠. 연대별 그런 기준이 군주기 때문에 당연히 군주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국의 기전체하고 편년체의 특징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좀 이게 뭐냐면 좀 약간 달라져요. 예. 좀 달라지는데, 기전체 같은 경우에는 고려사는 좀 왕권 중심으로 돼 있고요. 편년체로 구성된 고려사 제도는 신화 중심으로 돼 있어. 어 이게 좀 달라. 자, 이건 뭐 역교론하고 관련 없고 한국사 부분이에요, 요거는요. 한국사 할 때 좀 다시 얘기를 하고요. 중국의 역사서를 통해서 이제 관료 양성 목적을 교육에 전개했다. 그래서 정근대 시대 때는 우리나라 역사는 별로 안 배웠고 중국의 역사서를 이제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제껴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교훈적 역사관에 입각해 가지고 인제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면 삼국시대부터 해서 조선후기까지 인제 쭉 내용을 보면요. 이 교훈적 역사관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경사일체에 입각해서 인제 교육을 실시했는데,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에 요 관련된 문제가 한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제 치졸하게 나오면 물어볼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인제 한국 교육사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하여튼 물어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삼국시대는 경서교육을 통해서 고구려의 경당, 신라의 임신 서기석이 이제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들은 이제 한국사 부분이니까 한국사 내용에서 이제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통일신라에서는 국학에서 체계적인 경서교육을 이제 실시했고, 독서상품과 오경삼사, 그래서 삼사가 이제 포함된 내용이 사기, 한석, 후한서거든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인제 해서 능통학자를 임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는 그 국립교육기관인 국제관, 사학기관인 등에서 역사교육을 실시했고, 물론 이제 역사교육이 대부분 이제 중국사예요. 예. 조선시대 때는 인제 이 조선시대는 조선 정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성리학적 유교 이념에 입각한 역사 교육을 실시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 되겠네, 전반적으로. 예. 조선 후기 때 들어가서 아동용 교재 역사 교재로서 조선 중기의 유학자였던 박세모가 지은 동문서습을 이제 뭐냐면 서당에서 널리 사용했다. 자,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요 동문서습.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제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 조선 후기부터 해서 구한말 관련된 역사 교육 관련된 서적, 교과서라고 할까요? 서적이라고 하면 되겠네. 요거 좀 훔치시고. 자,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제 중요한 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동문선습하고, 그다음에 중등교과 동국사작이라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동문선습은 이제 3번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동국사작은 1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문성습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게 이제 동문성습인데, 동문성습은 이게 이제 그 아이 동자잖아요. 아이의 모지 아이들을 깨우치는 어떤 책 이런 의미인데, 이 책은 16 세기 때 유학자였던 박세무가 저술했어요. 원래 이게 뭐 국가 차원에서 인제 뭐 반포하려고 저술한 건 아니고 자기 집안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역사 소설을 인제 저술했는데, 나중에 인제 18 세기 때 영조가 보기에 이 책이 좋은 거야. 해 가지고 이걸 국가가 공인해 갖고 인제 필수 교재로 지정했고, 개화기하고 일제 강점기 때 사당에서 주요 교과서로 사용했다. 자, 내용 구성을 보면 정근대 시대 때 그 특징 있죠. 경사일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인제 경사일치에 따라서 유교적 경전인 오륜을 가르치는 부분과 역사를 가르치는 부분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인제 요게가 주예요. 유교 경전을 가르치면서 요게 사례로서 역사를 언급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책도 전반적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고요. 그리고 중국사 비중이 높아요. 그 분량 보면 3분의 2 정도 되고, 한국사가 부분적으로 이제 3분의 1 정도 돼. 근데 이제 중국사 중심이지만 그런데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의 역사책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를 언급하지도 않았거든. 예. 근데 여기는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뭐냐면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야, 의미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단군 조선에서 시작됐다는 민족사 정통서술을 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분량 측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중국 중심의 역사 소설을 완전하게 탈피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선 왕조 변천을 피상적이고 서술했고, 서술 분량도 중국사의 3분의 2에 지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소중화 관념과 기자에 의한 우리 풍속이 교화됐다는 의미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표현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가 상당히 많은 책이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중동국가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게 제가 이제 많이 빠져먹 뺐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여기 좀 보면 남색책하고 인제 하나책에 있는 내용을 심화 교재에 좀 많이 정리를 해 놨어요. 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 동문선습 관련된 내용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들 좀 자세히 적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 조선 후기 때 인제 현대까지 역사학과 역사교육 중에 그 파란책에 보면 신학자의 역사관이 있어요. 네. 근데 시험 문제 안 나와서 뺐는데 한국사 공부하실 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요 내용이요. 예. 그리고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 이 신학자의 이제 이 역사관이고, 이거는 신학자의 역사교육관이죠. 역사관하고 역사교육관은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보실 분들은 요 책을 좀 심화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읽어 보시면 뭐 역교론 자체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국사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 갖고 동사 강목이라든지 연료식 기술 뭐 이런 것도 인제 언급돼 있으니까 한번 배경 지식으로 인제 좀 읽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예. 자, 그다음에 구한말로 인제 들어와서 구한말의 대표적인 교과서가 중등교과 동국사역이라는 책이에요. 현치가 지은 건데, 그전에도 이제 역사 교과서를 많이 만들었죠. 예, 구한말 때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동도서기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역사학을 학문으로서 독창성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이 구한말 때 들어보면서 이제 경사일체적인 어떤 흐름이 인제 완전하게 깨지게 돼요. 예전부터 쪼금씩 무너지긴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분리돼 나갔다. 경하부터 이제 독자적 영역이 뭐냐면 형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갑오 개혁 이후의 역사 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해서 이제 정규 과목이 된다는 거.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민족의 주체 의식 자강이나 계하 문명 수용, 그다음 사만종 통론을 강조했다는 거.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역사 교과서들이 만들어져요. 그래 갖고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인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인제 그 기독교 학교에서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 교과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 교과서를 이제 출간하는데, 요중에 인제 조선 역사, 그다음에 조선 역대 서약 등등, 주로 인제 요런 책들은 이제 학부, 그러니까 인제
오늘날 이제 뭐 교육부에서 인제 그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중에 조선 역대 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거 왜 언급하냐면 요 책이 뭐랄까요. 예. 예전에 한번 기초에 잠깐 언급됐었어, 객관식 기출에. 그 기출 분석하신 분도 알아. 그래서 조선 역대 사학 정도는 그냥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 역대 사학은.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주를 한번 볼게요. 304 4번 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오개혁에 이제 설치된 평사국은 요거는 이제 학부에 예속되어 있는 이제 그래요. 그래서 조선 역사, 조선 역대사작 등의 역사서를 군학문으로 이제 국학문으로 출판했다. 자, 그래서 이 책들은 자주적인 국가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당군 기원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역대사작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월남 망국사, 이탈리아 삼걸전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 한국사 관련돼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갑오개혁 이후에 역사교육 의의를 보면 국사가 필수 교과가 돼서 외국사도 배우지만 민족사 학습에 중점을 냈다. 그래서 종전에 중국사 중심에서 민족사 중심으로 넘어갔다는 거. 그다음에 국가기관에 의해서 역사 교과서가 이제 편찬이 됐어요. 그래 갖고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학부에서 많이 인제 했거든요. 그리고 인제 조선 역사에 관행한 이후에 뒤에 언급한 현치의 동국 사학이라는 책도 여기에서 학부에서 인제 발행을 한 거야. 그래서 그 헌체가 인제 뭐냐면 학부의 권유에 따라서 이 책을 썼다는 내용이 인제 그 동국사작 서예문에 나와요, 요 부분이.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교육의 목적을 국민정신 함양이나 치자와 군주 중심의 역사, 정치사 중심의 통사교육, 그다음 교훈적 윤리적 교육 위에 뒀고 물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 계몽적 언론 활동을 통해 역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게 이제 갑오 개혁 이후의 역사 교육 의의고요. 그러면 인제 갑오 개혁 이후에 이제 쓰여진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 초등학교 교과서로 이제 팔린 책이 있죠. 윤현필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윤현필동. 이 유형필독은 초등학교 소학교 용어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그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보는 그냥 책인데 이 책이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 갖고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소학생 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반인들도 성인들도 많이 읽었으니까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총독부가 아니라 그 통감부죠. 통감부에서 요걸 인제 뭐 금서로 지정해 놨죠. 이게 이제 부한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금서로 지정하니까 오히려 더 팔렸어. 그리고 인제 이게 인제 초등학교 용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중등교과 용어로 만든 게 이제 동국사작이란 말이야. 동국사작이라는 건 우리가 동쪽의 나라잖아요, 중국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우리나라 역사를 뭐냐면 요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책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에도 여러 이제 민족주의 학교나 뭐 이렇게 만주에 있는 여러 학교들에서 요 책을 인제 뭐냐면 일종의 교과서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동국사학은 인제 현채가 인제 쓴 책인데 어떤 책을 많이 참조했냐면 하야시의 조선사를 썼어요. 그 많이 참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야시의 조선사가 인제 어떤 내용이냐면 임나일본부 같은 거 있죠. 임나일본부나 이런 것들 인정하고 고대사를 좀 왜곡시키고 그런 측면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인 걸 그대로 그걸 많이 참조를 했어. 물론 그걸 뭐 100% 무조건 뺏겨 썼다는 건 아니고 많이 참조했다. 물론 인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안 쓴 것도 많아요. 그래서 다르게 쓴 것도 있고. 근데 이 고대사 부분은 특히 상고사 부분은 하야시의 그 조선살 거의 뭐냐면 90% 뺏겼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상당히 역사 왜곡이 많다. 그 읽어 보면 인제 그 당시 이제 그 하야시가 주장한 뭐 임나은 일본부 같은 거 인정하고 막 그렇게 썼는데 뭐 가야사 같은 것도 상당히 왜곡이 많고 근데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 그 당시 뭐 상고사, 고대사 연구 부분이 그렇게 미미했어. 예 사람들이 이제 고대사 관심 없었고 지금처럼 별로 관심 없었고 주로 인제 일반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주로 인제 자기 조선사 있죠. 그 당시 현대사, 근현대사 뭐 해 봤자 고려사 정도 뭐 이런 정도인데 자 하여튼 이런 게 이제 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인간관계에 입각해 근대의 역사 서술 방식이 신사체됐다." 아 자 신사체 외워 두셔야죠. 예.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 예전부터 우리가 다연 자연스럽게 인제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조선왕조 실록 보면 그냥 뭐뭇은 누가 했고 뭐뭇은 누가 말했고 뭐뭇은 말했지 이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원인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다 이런 말이 없어. 이런 개념은 앞에서 인제 제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할 때 서양에서 본 거야. 서양에서 인제 뭐 근대 과학이 발달되면서 서양이나 역사학에서도 원인의 이 뭐고 원인에 따라서 이 결과가 일어나고 이런 내용들 서술 방식 있잖아요. 다 인제 역사가 근대 역사학에서 나온 거야, 서양에. 그래서 다만 인제 인간관계에 좀 약간 언급된 것이 뭐냐면 인제 이금희 연려식일 수 있죠. 여기가 좀 인간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고 서술 방식 있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 근데 이제 서양식 인간관계에 입각해서 근대의 역사 서술 방식이 나왔고 이걸 뭐라고 해 신사치다. 그래서 아마 이게 새로운 신자니까 새로운 역사 서술 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사건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인과관계에 따라 서술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인제 여러분들 한국사 통론책 보시면 알 수 있죠. 주제를 나눈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인제 쭉 원인과 결과 전개 결과를 쭉 기술하는 방식이잖아요. 요런 것들이 인제 요때 처음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편년제 소설을 발표했고요. 그 당시에 뭐 비슷하게 사만종통론을 계승했다. 이거는 뭐 그 중국 동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그 당시 구한말 교과서의 공통된 특징이야. 왜냐 대한제국이 인제 등장하면서 대한제국의 한이란 자체가 사만에서 따온 거잖아. 마한이 인제 뭐냐면 비자주손 준이 세웠잖아요. 준이 인제 마한에 들어가서 사만을 부흥시켰자.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이제 조선이 거의 멸망 직전이니까 다시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중흥시킨다. 중흥의 어떤 의식이 반영된 것이 사만정통론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사만정통론을 계승했고 정치사, 교훈사 중심으로 인제 해서 탈피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하야시의 조선사를 이제 골고루 했기 때문에 그 특히 고대사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왜곡이 많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신채호가 이제 구한말 때 대한매일 신부에서 맨날 사돈을 내고 독사신론이라는 책을 만든 것도 그 당시에 인제 이렇게 퍼졌던 물론 이제 이걸 의도적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죠. 잘 모르니까 그냥 받아들인 건데 이런 임나일본구나 신민사가 비판을 쓴 거잖아요. 자 하여튼 임나일본구설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탐나와 신라 일본 조공기록을 인정했다. 다 일본석에 있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만정통론 중복돼 있네. 그다음에 이제 대의전쟁이나 위인, 명장, 외적 간의 전쟁들을 중요시 취급했다. 그래서 국난 극복의 역사를 인제 뭐냐면 강조했다. 뭐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구한말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 인제 역사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프로체가 이제 말했죠.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말이 요런 데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중등교과 동국사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96 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안 나온 지가 한참 됐죠. 여기 강의 듣는 분들도 96년 이후 태어난 분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요런 그 예전에 사지성당의 객관식 기출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공부를 해 두세요, 요거.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 교육과정 전천 과정인데 자 여기에서 인제 제가 이거 다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쪼금씩 부분적으로 할게요. 이게 이제 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교육과정 변천 과정은 인제 개정 교육과정 전 7차 교육과정 조선교육령에서 7차 교육과정 이제 관련된 쭉 내용은 어느 책을 보시냐면 파란 책이 있어요. 파란 책에 보시면 조선교육령하고 1 차부터 해서 4 차까지 있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한 두세 문제 나왔는데 요 내용은 한국사하고 또 관련돼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교수 요목기 미분정 시기 때 그리고 나서 1 차부터 해서 7 차. 이때는 7 차는 이 개정 이전에 오리지널 이제 7 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인제 제가 이제 이걸 다 보기는 힘들어요. 1 차부터 7 차까지를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 않는 것까지 다 보기는 그렇고 저는 3 차나 뭐 7차 정도만 하고 인제 할게요. 그래서 나머지 뭐 1 차, 2차 뭐 이런 것들 알고 싶다. 예. 제가 언급하지 않는 부분을 알고 싶다고 하면 그 제가 강독각이나 뭐 예전에 22년 기본각인가? 예. 그때 인제 그때
기본 강의가 아니라 서브 노트 강의라고 인제 있죠. 거기 인제 그 강의 때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저는 시험 부분에 나올 부분만 인제 좀 할게요. 여기는 기본 강의니까.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있고, 그다음에 제가 파란책에 있는 내용들 1 차부터 7 차까지를 이게 표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표를 정리한 걸 제가 첨부를 해 놓을 테니까 보충 자료에다가 그걸 보시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인제 계정 쪽으로 넘어가면 요거는 이제 뭐 계정 많죠. 09년 계정 있고 뭐 15년 계정 있고 그 22년 계정 있잖아요. 뭐 09년 계정은 뭐 나오기엔 좀 약간 희박하고요. 예. 15년 계정은 좀 이제 좀 약간 떨어졌죠. 내년부터는 22년 계정이니까. 나올 가능성이 요번에 인제 나오는 22년 계정부터 인제 나오는 게 인데, 요번에는 이제 약간 15년 계정을 언급하면서 22년 계정을 물어봤어요.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15년 계정도 한번 봐 두시고, 그렇지만 22년 계정을 좀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22년 계정 관련된 내용은 인제 제가 잠깐 인제 개요만 얘기하고 요 강의에는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22년 개정 교육 과정을 찍어 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해 갖고 자세히 이렇게 강론하면서 인제 찍어 놨거든요. 물론 22년 개정 교육 과정 뭐 총론을 찍은 건 아니고 강론 부분 있죠. 거기에 사회과 강론 그 관련된 내용 중 역사과 과목 관련된 내용을 촬영해 놨으니까 그걸 제가 인제 거기에다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걸 참조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너무 요거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여기에서는 인제 요 제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개요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조선교육령부터 보죠. 자, 조선교육령은 인제 파란 책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한국사도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역경험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그 파란 책에 친절하게 1차 조선교육령부터 해서 2, 3, 4차 조선교육령을 내용을 정리를 좀 해 줬어요, 얘들이. 아주 이제 친절하게. 그리고 이제 여기 계정들이 있는데, 보통 조선교육령도 우리처럼 이제 09년 개정, 22년 개정 이렇게 하잖아요. 요때도 개정이 중간에 몇 번 더 있었어. 예. 뭐 하여튼 이런 개정을 이제 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인제 내용을 인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제 시기는 인제 통감부하고 총독부 시대까지 합쳐서 인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00 년도 통감부. 그러니까 통감부는 1905년 이후부터 인제 통감부 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인제 신교육 구국 운동이 났어.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이제 뭐냐면 이끌자. 그래서 역사 교육은 민족 사서와 세계사의 어떤 서적 관행을 통해서 그 당시 민족 의식을 양성하려고 했다. 자, 이 신교육 구국 운동이 예전에 2010 년도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명칭 정도는 외워 두세요. 2010 년도에 신교육 구국 운동이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어. 예. 그래 갖고 요 내용들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통감부 당시 그 정책을 보면 역사 교과서 발행을 통제를 하고요. 그래서 뭐 유년필동이나 동국 역사, 그다음에 동국 사작 같은 걸 판매 금지를 시켜 버렸죠.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역사를 폐지하거나 또는 축소시켰어. 예. 그래서 요 부분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2010 년도 기출 문제. 통감부 시기 때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 띄어쓰기가 좀 잘못됐네요. 음 붙여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인제 통감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언급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1차 교육령 시기를 보겠습니다. 자, 1차 교육령 시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시기였죠? 무단 통치 시기였죠. 그래서 기본 방향을 보면 한국인과 일본의 차별 정책이야. 음. 그래 가지고 한국인 학제하고 일본인 학제가 달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좀 얘기할 텐데, 일본인들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요게 일본이라는 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 얘기예요. 자, 얘네들은 이제 학제에 보면 소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 그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교가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합쳐졌어. 그다음에 대학교.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인제 경성대학이 등장하기까지는 없었으니까 이제 일본에 가서 유학을 갔겠죠. 요런 건데, 한국유학제는 여기보다 좀 아래야. 그래서 보통학교, 소학교보다 좀 낮죠. 그래서 뭐 처음에 4 년이었다가 그다음에 6 년인데, 뭐 그 안에 뭐 4년 6 년제 바뀌어도 4 년제, 5 년제 학교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보통 학교란 명칭 자체가 이미 한국인이 차별하는 거. 요 정도 배우면 됐다. 이 의미야. 자,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보다 좀 더 낮은 고등보통학교. 그다음에 대학교보다 조금 낮은 뭐야? 전문학교. 이렇게 같은 그 나라의 조선이라는 지역에 두 개의 어떤 학제를 뭐냐면 어 그 운영했고 이런 식으로 차별화 뒀다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쭉 가다가 이게 일원화된 것이 언제냐? 3차 조선 경력 때요. 1938 년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내선 일체 입각해서 인제 하나로 통합하자. 그래서 인제 이때 요거는 인제 하향 평준화가 상향 평준화식으로 이렇게 일원적인 학제로 통합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때 이제 한국인과 일본의 차별 정책하면서 시세와 민도에 맞춰서 교수를 한다. 한국인들이 민도 낮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일본인들에게 보다는 좀 교육 수준이 낮게 가르치겠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그다음에 총량한 국민을 육성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학교 교육 기간은 4 년이죠. 예전에 이제 구한말 때 소학교는 6 년이었잖아요. 근데 많이 축소시킨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은 설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구한말 때 가 보시면 인제 대학부라고 해서 물론 정식 대학교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이제 전문학교라든지 이런 중등학교에 대학부를 설치했어. 그래서 나름대로 대학교를 했는데 여기는 아예 이제 없애고 이제 대학은 설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문학교 위주로 인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학 대신에. 자, 그리고 이제 역사 교육에서는 보통학교에서는 일본의 정통을 강조하고요. 일본사와 이제 세계사 주요 사실을 이해하면서 조선사 교육은 아예 실시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리고 고등보통학교 여기에선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남녀 합반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남자 학교를 고등보통학교라고 했고요. 또 여자들은 따로 다녔어. 예. 여자 고등보통학교 이렇게 인제 얘기하죠. 그래 갖고 인제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주로 일본사 위주죠. 일본사고 그다음에 3-4 학년은 외국 역사 그러니까 뭐 세계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사와 외국지를 합쳐서 하는데 이게 좀 특징이야. 지금도 있지만 역사하고 지리를 이렇게 궁합이 잘 맞나 봐. 그래서 같이 인제 콜라보해 가지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융합 형식으로. 이게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랬나 봐요. 저도 유튜브 보면 역사하고 지리하고 융합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유튜브가 있대요. 유튜버가 많거든요. 자주 보고 있는데 괜찮더라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 머릿속에. 하여튼 뭐 그런데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일본사와 세계사의 주요 사실을 이해하고 일본의 국채를 명확히 하고 외국 역사가 이제 세계사죠. 일본과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 이렇게 했고 그 당시에 일본상하고는 하지 않았죠. 우리가 이제 통치 기간이 일제 통치를 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사가 그 당시에는 국사였어요. 예, 국사.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1차 조선 교육령에서는 아예 한국사는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냐면 1차 조선령 교육령 개정부터예요. 우리가 인제 한국사 책을 읽어 보면 뭐 2차 조선 교육령의 허구성을 지적할 때 뭐 시수가 줄어들었다. 1차 조선 교육령부터 한국사가. 근데 이거는 오리지널 1차 조선 경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때 1920 년에 인제 뭐가 일어났죠? 3 일 운동이 일어났죠. 3 일 운동. 일제가 그래서 인제 문화 정책을 변경했고 본격적인 개정 전에 한번 부분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보통학교 이수 연한을 4 년에서 6 년으로 연장됐어. 우리가 보통 인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2차 조선교육령 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전에 개정을 했어요. 이렇게 했고 물론 이제 4 년에서 6 년을 연장했다고 해서 4 년제가 아예 없어지냐 그게 아니죠. 4 년제도 있었고 6 년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4 년제가 더 많은 것 같아. 왜냐면 그 당시에는 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연장했다고 해도 대개 이제 4 년제, 5 년제, 6 년제도 있겠지만 같이 인제 운영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 넘어갈게요. 그리고 인제 거기에 보통학교에 인제 5 학년과 6 학년은 주당 2 시간씩 역사 교육 가르쳤는데 요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초등학교도 한국사를 배우죠. 예.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그러니까 국민학교 졸업한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배운 것 같아. 어. 근데 초등학교가 5 학년, 6 학년 때 배우더라고요, 이걸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역사 교육도 당연히 일본사 중심이고 한국사는 정치사 위주고요.
자, 일본사는 그때 국사였죠. 일본사 교재는 신상소학 국사라는 책을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사는 강계 보충 교재로서 신상소학 국사 보통 교재라고 이제 하고, 이게 이제 어떤 책에는 보통 교재 또는 보충 교재라고 돼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하나 물었는데, 찾아보니까 보통 교재가 맞는 것 같아. 보충 교재는 이제 이게 파란 책에 있는 것 같은데, 용어가 못한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제 생각에는 보통 쓰고 이렇게 가로치고 보충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 엮여놓은 교수님들이 자기 전공 분야도 낼 수 있지만 아닌 부분에서 낼 수 있거든. 그런 교수님들은 그냥 기본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채점을 해 버려요. 자기도 잘 모르니까. 예, 이러면 이제 차라리 요렇게 안정빵을 받아 달아 놓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데, 신상 수학 국사 보통 교재는 어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의미라고보다는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일제 강점기 때 한국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로서 유일하게 이제 총독부에서 발간한 교과서예요, 이게. 후에는 이제 일본사 교과서하고 통합을 시켜버려. 예. 그래서 이제 특징이 있고, 거기 우리 역사연에서 가보면 그 당시 신상수학 국사 보통 교재에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내용도 있거든요. 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자, 민족 교육을 억압하기 위해서 민족 의식을 자극시킬 수 있는 어떤 역사서를 압수해서 폐기하고, 민족사 교육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서당 규칙을 제정한다. 이거는 뭐 한국사 관련된 내용인데, 왜냐하면 서당이 이제 그 당시 학대되는데, 왜 그냥 보통 학교가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독부도 그렇게 보통 학교를 이제 많이 만들지 못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서당이 메꾸죠, 계량서당은. 근데 이 서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사당 규칙을 제정하죠. 뭐 한국사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2차 교육령 시기를 이제 보죠. 이 개정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2차 교육령을 이제 했는데, 기본 방향은 한국인과 일본에 대한 차별 없애고 같은 국민이 되겠다. 그래서 일신 동일이라는 거야. 일신 동일은 한 명의 천황 있죠. 천황 밑에 일본이든 한국이든 다 동일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일신 동일은 이제 강조하면서 동아 정책을 이제 했지만 기만적인 거죠. 그래 놓고는 차별은 계속돼요, 차별은. 예. 그래서 한국인데 민도가 낮다. 민도가 낮기 때문에 청황의 백성은 맞긴 맞는데, 일본이든 한국인은 똑같은 청황의 백성이죠. 얘네들의 논리에 따르면 한국의 민도가 낮기 때문에 일본인 그대로 뭐냐면 뭐 정치, 경제, 문화적인 어떤 교육적인 권리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좀 한 단계 낮게 해서 해야 된다. 얘네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게 평등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지향일 뿐이지, 실제 운영 정책은 우리 민도를 낮다는 이유로 한 단계 깔고 그냥 차별 정책했다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보통학교 6 년, 그다음 고등보통학교 5 년, 그다음에 여자 고등학교는 4 년에서 5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인제 이것도 한국사 관련된 거니까 인제 네, 대학 규정을 마련했죠. 그리고 후에 이제 1925 년에 경성 제국대학이 설립이 돼요. 그래서 제국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한 5 개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4개 있다. 4개 있고, 만주, 우리나라, 그 대만에 3 개를 설립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경성제대인데, 그냥 일반 공립 국립학교를 세우려고 하다가 하도 이제 총독부에서 노비를 해 가지고 경성제대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를 위한 건지 조선 총독부의 위신을 높이기 위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뒤에 얘기 있죠. 자기들 위신 높이려고 하는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역사 교육을 보죠. 도덕 교과인 수신과 연결됐다. 이 수신. 예. 이 도덕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도덕 교과. 우리가 지금 도덕 윤리 배우잖아. 근데 뭐 윤리와 도덕을 국가에서 가르쳐. 그걸 대부분 철학이나 논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르치는데, 하여튼 이게 경사일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본사에 인제 보면 보통 학교는 일본사 중시로 국사를 주당 2 시간씩 배당해서 일본사 주요 사실을 가르치고 한국사 대강을 알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때 인제 1차 조선교육령 개정에서는 이렇게 분리돼 있었잖아요, 교재가. 근데 단일 교재를 사용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인제 가르치냐면, 일본사를 한번 쭉 가르치고 일본사와 관련된 한국사를 언급을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갖고 인제 일본의 전국시대 쭉 한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인제 쭉 언급되고, 임진왜란이 나면 그 임진왜란에서 인제
파트는 넘어가서 조선의 그 당시 인제 16 세기 때 어떤 사림의 분당 정치, 분당의 그런 당파 정치 뭐 이런 것도 언급하고 막 그래서 일본사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때 끼워서 가르쳤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 요것도 그 어디야 우리 역사 내세 가 보면 그 당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인제 그 교과서 관련된 내용 자료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 보시면 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다음 고등고등학교는 인제 요것도 역사 지리를 콜라보를 하죠. 아주 얘네들이 인제 하죠. 우리나라도 나중에 콜라보를 자주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고 국사인 봉방 역사 세계사를 분류했고요. 그리고 뭐 역사 지역 융합형을 이제 했다. 그래서 국사는 요때 국사는 일본사예요. 어 일본사와 한국사를 함께 가르치고 세계사는 세계사의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인문의 발달과 일본 문화와 관계 있는 사적 대우를 이제 파악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 일본사 관련된 역사 사실을 파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때 이제 한국사 인제 교육은 인제 어떤 내용이냐. 당연히 일본사의 종속적 의미고 식민사관이 반영됐다. 그래서 일본의 우수함, 한국의 열등함, 한국사관 이런 것들 인제 강조됐고 그래서 일본 제국의 대외 침략을 미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3차 교육령 시기로 넘어갈게요. 자 3차 교육령은 1938 년에부터 했죠. 38 년부터 해 가지고 있고 한 번 개정이 있었어요. 두세 번 개정인데 대표적인 개정이 1941 년의 개정이죠. 예. 그러다가 인제 4 차 교육령, 조선교육령까지 했는데 4차 조선교육령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한 연도가 43 년까지야. 예. 그러니까 요게가 이제 38 년부터 해서 4차 교육령 43 년까지 실시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인제 근데 조선교육령 관련된 내용도 우리 역사 내세 가보면 있어요. 웬만한 거 다 사료가 있더라고요. 자 이때부터는 이제 중일 전쟁을 계기로 병창 기지화 정책을 인제 추진하고 그리고 이제 전시 동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국 식민화 정책을 본격화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선 일치를 이제 강조하죠. 그러면서 학제도 하나로 통합을 시켰죠. 그래서 예전에 이원화 시켰던 것을 이제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이제 뭐냐면 통일시켰고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조선어를 수의 과목으로 이제 전환됐어. 수의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 과목이야, 선택 과목.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초등학교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그 당시 소학교에서는 아예 이제 금지시켰고 조선어는 이제 중학교에서 수의 과목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역사 교육에서 인제 보면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문제 나왔는데 예전에 3차 조선 교육령과 3차 그 뭐냐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 비교해서 나왔어요. 소학교는 5, 6 학년 때 국사 2 시간을 배치시키고요. 그래서 일본의 기원이나 국제 종합성을 강조하고 한국 시민의 정신을 함양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콜라보를 하죠. 요거 예전에 나왔는데 역사와 지리를 합한 그래서 콜라보를 했는데 요게 인제 후에 3차 교육령에서도 역사 지리의 어떤 통합 요런 게 상당히 공통점이야. 그래서 인제 일제 국치의 특징과 종원성을 이해하고 뭐 국치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청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시민의 정신을 함양하고 일본 국민의 사명을 자극시킨다. 일본사와 인제 국사를 인제 외국사를 구분하고 일본사와 아시아사를 이제 아마 인제 요 그 당시에 인제 일제가 인제 어 뭐야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시기잖아요. 중국하고 막 싸우고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요런 걸 반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일본사 이해를 명확하게 하는 역사 사실을 중시하겠다. 그래서 인제 있고 뭐 고등학교에서는 뭐 넘어가고 자 3차 조선교육령에서 개정을 보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인제 이거죠.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했어. 예 소학교를. 그래서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한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제 충성스러운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학교를 개칭했고 이게 이제 강보구에도 쭉 가다가 이게 아마 인제 이게 말이 많아 가지고 1996 년인가요?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1996 년에 국민학교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저는 그전에 인제 졸업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국민학교 사당 국민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지금은 사당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인제 이렇게 자판을 두들기다가 이게 편집하다가
그 국민학교를 쓰면 초등학교로 자동으로 전환되더라고. 그래서 오타가 여기에서 좀 생겼어. 왜냐면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계속 알지 못하고 이제 하다가 국민학교 내가 분명히 썼는데 거기 초등학교도 얘네들이 그냥 한글에서 자동으로 변환시켜요. 국민학교 쓰기가 되게 힘들어. 한글에서요. 예. 띄었다가 붙이고 해 가지고 간신히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과목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죠. 과목 외에도 어 교과목에서 국민과, 최저가, 뭐 예능과, 직업과 이렇게 있는데 이 국민과 이제 최저가, 예능과 중에 역사 여기에 속하겠죠. 우리나라 사회과의 어떤 유사한 개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역사과는 국민과에 속한다. 예. 그래서 청왕 밑에 일본인과 한국 시민들은 다 동일하다. 뭐 이게 일신 동의를 강조했고, 자 4차 조선경영 볼게요. 4차 조선경영은 뭐 그렇게 볼 건 없어요. 요때는 이제 전쟁 막바지다 보니까 학교육을 전시체제 바뀔 때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한국 식민화 교육을 강화시키고, 죄송합니다. 예.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기본학제에 보면 이 국민학교는 6 년,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수업연은 4 년을 축소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수의 과목은 남아 있던 이제 조선어가 아예 교육 과정에서 제외시켰죠. 그래서 이제 조선어는 이제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있고, 일본어 교육을 강요했다. 그다음에 직업 교육을 강요했는데 말이 직업 교육이지 그 당시 정제된 문자가 이제 뭐냐면 부족하니까 1943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안 하고 밖에 나가서 고초 죽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국사 할 때 좀 더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역사 교육은 여기는 볼 거 없으니까 이제 각자 넘어가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인제 조선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인제 좀 언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선 교육에 관련된 내용도 제가 이 심화교지에 좀 약간 자세히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더 공부할 부신 공부하실 분들은 요 책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서적을.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신교육 고국 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1차 조선경영인데 요게 제가 줄을 다 달아 놨어요. 이게 동양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색책, 그다음에 이런 책들을 인제 참조해 갖고 다 달아 놨거든요. 예. 요것도 참조를 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인제 해방 교수 요목기로 넘어가죠. 예. 자, 해방 직후, 그러니까 인제 해방 전국식이 되죠. 1945 년부터 해서 1948년 요 시기를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미군정 시기라고 보면 돼요. 해방은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독립이 되기 이전까지 이 시기를 짧은 기간을 이제 해방 전국시기라는데, 해방 직후에 인제 그 미군정이 딱 보기에 한국을 인제 한국을 교육시켜 한국인들 교육시키려니까 마땅한 국사책이 없는 거야. 예. 예전 책을 보면 다 일본의 어떤 이제 선전물들 같은 그 교과서고, 그래 가지고 인제 그다음에 진단학회에서 인제 진단학회에 요구를 했죠. "한번 교과서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제 미 군정의 요구 등등 해 가지고 그 당시 또 뭐냐면 적당한 교재가 없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자 편찬 배경을 볼게요. 일제말 국민과로 통합되어 있던 역사교과의 독립교과를 다시 하나 내고, 예, 그리고 민족국가 건설 분위기에 국사교육이 강화되면서 그 당시 적당한 교재가 없었죠. 뭐 수학이나 그 교재는 뭐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 썼던 교과서 그대로 써도 돼요. 예. 근데 문제는 역사책은 아니죠. 그래서 미 군정의 편찬을 지도를 미 군정의 지원을 받고 편찬했다. 그래서 이건 국민학교 교재를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특징을 보면 이제 해방 직후에 발행한 최초의 역사 교과서고, 정치적 변화 위주의 서술의 내용이 빈약하고요. 본문으로 구성된 책 심화나 뜻밖의 학습 자료가 전혀 실리지 않다. 그러니까 본문만 있고 지금의 교과서처럼 뭐 심화라든지 학습 자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의 근대적 모습을 서술하지 못하고, 이건 인제 약간 이제 식민사 간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 진단학회 사람들이 되게 스승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본 학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본 학자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 갖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대적 모습 같은 걸 서술하지 못하고 고대사를 강조한다. 그래서 고대사 비중이 전체 60%야. 지금은 좀 그 비중이 낮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그 고구려 뭐 그렇게 이제 있잖아.
그 고구려 영토가 어쩌고 그래야지 좀 내세움이 많아져. 그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고대에서. 일본어한테 영향을 주고 막 그런 거. 자, 민족사 입장에서 인제 역사를 소수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시민사회의 잔재 때문에 사학이나 단쟁 같은 걸 강조하고 역사 변화에서 외국의 영향을 중시한 일제 시민사회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후에 이제 우리가 분당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등장해요. 이게 1960 년대에 등장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간 거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예. 자, 그다음에 교수 요목기를 볼게요. 자, 이 교수 요목기를 이제 보는데, 자, 이 교수 요목기 예전에 두 번 기출문제 나왔죠. 참고로 국사교본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자, 교수 요목기가 이제 08년에 나왔고 18년에 나왔거든요. 그 배경을 보면 요게 미군정식이에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17번이에요. 자, 여기 미 군정은 교수 요목을 제정해서 교육제를 정비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가져온 거야. 그래서 미국의 교수 요목을 본떠서 사회생활과 이름으로 이렇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과라는 이름으로 이제 역사지리 공민이 편제됐죠. 이 공민은 이제 오늘날 일사과야. 예, 일사과. 그래서 이제 역사, 지리, 뭐 일사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과목인데 이때 그냥 합쳐진 거야. 그래서 북소련 지금 사회과 카페에도 요때 요게 기반으로 해 갖고 이제 만들어진 거죠. 역사, 지리, 일사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역사 교육의 목적 뭐 이제 그 사회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민주 시민의 교육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다음에 인제 요게 이제 중요해. 편제 내용이 중요하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여기에서 주로 나왔어요. 자, 국민학교는 5 학년, 6 학년 때 배우고요. 중학교 자, 과목 명칭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1 학년 때 동양사를 배우죠. 이웃나라 생활 그 당시. 그다음에 서양사는 먼 나라 생활.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생활 이렇게 배워요. 그리고 인제 세계사는 이제 세계사 아마 이제 동양사하고 서양사 합쳐 놓은 것 같은데 인류 문화사 뭐 이렇게 5 학년 때 국사는 우리 문화사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중고등학교가 통합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인제 여기까지가 뭐 중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갖고 인제 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과서는 어 그냥 여러 가지 검정색. 예. 그래 갖고 그 외에도 1 차부터 해 갖고 뭐 2 차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교과서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어. 뭐 국정제도 있었고 검정제 교과서도 있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근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 왕조사 중심으로 인제 통사적 내용이 구성됐고 아직 고대사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신민사관이 장려됐고 자, 세계사 인류의 기원, 중국, 인도, 지중해의 어떤 문명 요거 좀 약간 위로 올려야 되겠네 점을. 그다음에 서구 문명, 1 차 2 차 세계대전, 평화운동 등 주요 주제를 다뤘고 각 단원 밑에 주제 설문식을 제시했어. 예. 그래서 인제 문제 해결을 못했겠다고 하는데 거기 뭐 파란 책인가요?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에 영향을 받아서 세계화 운동에 중시하는 교수 방법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래 갖고 인제 본문이 있으면 거기에 "프랑스 대응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 질문법으로. 예. 요 책도 인제 여러 책이 있는데 국사교본이라든지 미군정 때 발행된 그 교과서를 알고 싶으시면 우리 역사넷에 가보면 찾으면 있어요, 이 내용이. 자, 그다음에 인제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인데 앞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교육과정을 다 볼 수 없죠. 예. 그래서 뭐 1-2 차는 뭐 나오지도 않으니까 5-6 차는 나오지도 않으니까 제껴 두고 그거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예전에 교육과정 그 동영상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강북 강의나 뭐 그런 강의에 참조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3 차, 7 차 요때 7 차라는 거 오리지널 7 차고요. 요걸 이제 좀 볼게요. 자, 요거는 파란색 기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3차 교육 과정이야. 주구장창 많이 나와 여기 보면. 보시면. 자, 여기 나온 것 중에 요게 나오죠. 네, 특징, 역사 교육과 편제. 그래서 국사 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회과에서 국사과가 국사라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과목과 교과를 먼저 설명했다. 교과라는 것은 인제 어떤 그
비슷한 과목끼리 묶어 있는 걸 교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회과라고 하죠. 그 사회과에서 이 과목이 있어. 이게 우리가 이제 역사과잖아요. 역사 과목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있는데 예전에 이 사회과 안에 역사과가 있었어요. 근데 요걸 이제 사회과에서 독립을 했어. 근데 세계사도 같이 독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세계사는 사회과에 놔두고 뭐가만 독립됐죠? 국사과만 독립을 해 버렸다. 자, 이런 체제가 인제 한동안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3 차부터 5 차까지 지속이 돼.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요기 때 국사과 독립되면서 일종의 국사과 르네상스를 뭐냐면 만들었는데 물론 의도는 좋지 않았어요. 예. 자, 하여튼 요렇게 됐다.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역사교과 편찬을 보면 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고요. 독립교과로 전환됐고 그리고 역사교육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국사과 안에 국사교육과 사회과 안에 세계사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의 세계사 교육이 약하네. 선택 과목은 이제 전락됐다. 요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과서 발행 체제도 외워 두셔야겠죠. 교과서 발행 체제. 보통 인제 요게 3차 교육과정도 한번 개정이 있었나 봐요, 교과서 차원에서. 정기와 이제 후기로 나누는데 자 일단은 요게 이제 처음에 정기 때 그러니까 3차 교육과정 초창기 때죠. 네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졌는데 국정교과서 만들어질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이 국정교과서. 예전에는 인제 뭐냐면 국정교과서도 있고 검정교과서도 있고 자유롭게 인제 할 수 있는데 검정을 다 없애고 한 종의 국정교과서만 만들었어. 예. 그래서 이제 국정교과서에 관련된 내용에 인제 만들 때 그거에는 찬반 양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동양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도 적어 놨긴 했어요. 일부 발췌를 했는데 있죠. 요게 이제 있는 내용인데 굳이 이제 이것까지 알 필요 있나? 예. 그래서 인제 뭐 요즘에는 국정교과서 자체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어떤 논의들이 있었나는 것만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양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 놨어요. 예. 자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때 국정교과서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인제 비판적인 역사관이 고정돼 있고 단일한 역사 해석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해 갖고 비판이 있고 그다음에 검정 교과서가 있는 세계사는 근데 문제는 세계사가 실질적 국정이야. 왜냐면 한 종목밖에 발행하지 않았어.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예문으로 한번 나온 그 교과서 명칭이 있는데 실현과 극복이야. 이걸 이제 독복용 국사 교과서로 발행했는데 그러니까 수업에 실제 사용하지 않고 역사과 부도처럼 뭔가 참고 자료 이렇게 인제 얘기하는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일종의 이제 시월 유신을 정당화시키는 거야. 그냥 그 당시에 시월 유신 내세울 때 내온 게 뭐예요? 어 국난 극복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이제 대통령 중심의 어떤 유신 체제가 필요하다고 내세웠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은 상당히 대내적 위기 상황을 보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걸 이제 역사에서 찾은 거야. 이게 일종의 앞에서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 역사 중에 시전을 외침에 대응해서 시전을 외침에 대응해 갖고 그 외침의 어떤 공격과 시전에 대응해서 극복한 역사를 찾아서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해 놨어. 예. 그래서 이 책 자체만 보지 말고 이 책이 만드는 의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월 유신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그리고 정치 권력 강화와 체제 유지의 수단을 삼으려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험과 극복이라는 책이 독복용 교과서니까 뭐 수업 시간에 사용하지 않고 참고용이니까 애들이 갖다 버리겠죠. 지금도 뭐 역사과 부도 같은 거 잘 안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요걸 인제 뭐냐면 본 교과서에 편입을 시켜요. 이게 언제냐면 후기 때야. 그래서 1978 년에 교과서 제도를 한번 개정을 했는데 국정과 검정은 좀 약간 아닌 것 같잖아. 이름이 좀 그렇죠. 그 국정을 1 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검정을 2 종이라고 해요. 예. 근데 그게 그건데 그래서 이제 실제 1 종은 국가가 아닌 전문 연구기관에 발행했다. 그 연구개발용 도서인데 실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래서 1 종은 국정에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독복령의 국사교과 교재인 시험과 극복이 없어지고 그 내용이 국사교과서에 흡수되면서 교과서가 두꺼워져. 어 그래서 나중에 4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가 두 권으로 분리돼요. 그래서 4 차에서는 상하로 분리돼. 국사교과 상하로 이렇게 분리되 되고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가 고등학교는 그 90 년대 초반인데 아마 이게 5차 교육 과정인가? 그때 인제 그 배웠던 시기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때 배웠어. 아마 이게 5차 교육 과정까지 쭉 지속된 거야, 상하로 이렇게. 그래서 마본지 비슷한 이제 책으로 이게 둘러싸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용은 지금보다 훨씬 좋았어요, 두껍고. 이 책이. 지금은 컬러풀하잖아요. 근데 내용은 약간 빈약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4차 교육 과정에서 인제 분리 나가고요. 그다음에 국사교과서 내용을 보면 민족 중흥의 역사를 이제 강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민족 문화나 민족적인 정통 유성성을 강조하면서 민족 사학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차 교육 과정인데 이게 제가 아 이 4차 교육 과정에 적어 놨네. 여기에서는 제가 인제 언급한 부분은 이제 시험에 문제 나온 것만 이제 언급할게요. 4차 교육 과정은 어느 시기죠? 누가 통치했던 시기? 여기가 이제 1981 년부터 해서 1987 년에 그러니까 전두환이 통치했던 시기야. 그래서 전두환이 내세웠던 그 시기 때 교육 과정은 인간 중심의 교육 과정이야. 참 웃기죠? 예. 전혀 인간적이지 않은데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을 내세워.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앞에서 이원적인 체제는 그대로 유지됐고요. 예. 그리고 인제 명칭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뭐 정치, 경제, 사회 원, 사회 문화를 사회 투 이런 식으로 국토지를 지리 원 이렇게 명칭 변경이 됐고 자 그다음에 교과서 체제는 인제 뭐 1 종, 1 종 그대로 가요 이거는. 자 그 앞에서 언급한 이 국사 교과서가 상하권으로 분칙이 되죠. 상권부터 하권까지. 그래서 이때부터 인제 자생적 근대화론이 인제 학계의 이론이 좀 반영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세계사에서 이제 보면 아시아사 강조된다. 이런 것들이 후에 이제 계속 가요. 예 그래서 이 아시아사를 되게 강조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국사교육사에서 논쟁이 있어요. 요것만 좀 볼게요. 자 1982 년에 뭐가 일어났냐면 일본에서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이 나. 그래 갖고 일본 같은 경우에 역사교과서가 뭘로 무슨 체제냐면 인정 체제예요, 인정. 그래 갖고 교육과정 상관없이 인제 출판사에서 교과서 만들면 정부가 최종적 판단해서 그냥 도장을 찍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일본의 우익 교과서, 우익 사관을 가지고 있는 교과서가 이게 뭐냐면 한국 근현대사나 교대사 고대사를 왜곡시키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이걸 일본사에서 후슈사관 그럴 거야. 거기에 그걸 통과시켰어. 일본 그 문교부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그 사관을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식민사관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인제 이거에 대해서 인제 재야 사학자들이나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 나왔어. 예. 그래서 재학 사학자나 일부 언론을 중심해 국사교과 서술의 신민사학 잔재를 비판하면서 특히 고대사 부분이 많이 왜곡됐다. 뭐 임나일본고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해 갖고 있는데 이 왜곡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적어 놨긴 했어요, 거기다가. 요 내용. 요 내용인데 요 내용 한번 읽어 보시고 자 그래서 인제 어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그러면 우리 교과서 보니까 그게 식민사관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게 일본 일본 역사 교과서도 문제지만 우리도 많다. 이거 청산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고대사 중심으로 비판이 일어났고요. 예. 그래서 이 국사 교과서 내용 전개 준구안을 마련해서 국사 교과서 서술 기준을 마련했다.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국사 교과서 내용 전개안. 요거 이게 한번 내용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고요. 09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게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읽어 봐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읽어 보겠습니다. 파란 책의 내용을 볼게요. 자 고조선의 역사에 대한 축소 왜곡 그리고 삼국 초기 역사 누락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그 당시 역사 교과서 고대사 비판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롯한 많은 고대사 서술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때마치 국사학계에서도 고조선을 비롯한 그 고대사 전반의 인식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자, 이에 따라 1986년 국사학계 중진 학자들이 국사교육심의회가 이제 구성되어 국사교과서를 다룰 내용을 준구를 정하고 문제가 되었던 서술 통일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국사교육심의회가 5차 교육과정에서 사용된
교과서 편찬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교사 교과서 편찬 중간에서 고대사 17개 항목, 중세사 8개 항목, 근현대사 6개 항목, 역사교육 4개 항목을 거쳐 국사용어 통일, 한점 포기 원칙, 다른 학설 또는 두 가지 학설의 내용이 취급, 역사 지명 포기 등의 서술 원칙을 정했고요. 또 이에 의거해서 구체적 국사 교과서 내용 전개 중고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국사 교과서 편찬 중고안을 바탕으로 국사 교과서 내용 전개 중고안이 한 세 부작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제 예전에 이게 객관식 기출문, 공부용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물어보면 요걸 써야 될지, 요걸 써야 될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문맥에 따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으니까 요거 명칭 좀 외워두세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민주화 분위기가 확산됐잖아요. 그 역사 이대육의 편향성을 비판하는 것이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뭐 정근대사, 근현대사나 정근대사의 어떤 비판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정근대사는 너무 지배층 위주의 역사 서술이다. 그래서 밀란의 사회 구조를 모순 인식 못하고 민중의식의 성장은 입장을 무시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말부터 일제 통치기 때문에 서울식 근대화론 입장에서 민족운동 역사의 주요 평가하고 일제한 농민 노동운동을 배제하거나 보조를 서술됐다. 또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은 이제 금기시했다. 제가 생각에 초등학교 때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을 배운 적이 없어. 제 생각에도. 이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건나? 모르겠어요. 예, 기억이 안 나. 잘.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런 국사교과서 논쟁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줬냐 하면 이게 이제 여기 민주화 분위기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 이런 문제점 있죠. 비판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줬냐 보면 자, 역사 교육이 이데올로기의 평행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이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민족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한국 근현대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고 정치사 외에도 사회사나 생활사의 중요한 부분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후에 이제 그 5차나 6차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6차, 5차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네, 잠깐 이제 소개만 해 드릴게. 제가 이제 적어 놓긴 했는데 5차 교육 과정은 이제 1988 년부터 1991 년까지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예.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이 아니죠. 네, 네, 헷갈려. 노태우 때죠,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 때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볼 건 없어요. 그 앞에서 언급했던 이대욱의 편향적인 어떤 비판을 수용했고, 그 기층사회의 움직임과 내재적 발전을 주목했다.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냐면 계열성 있죠. 학급별 계열성 요때부터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국민학교는 주제 중심의 생활사, 중학교는 정치사 중심의 시대사, 고등학교는 뭐 문화 사상사 중심의 것들 이렇게 이제 학교급별로 계열화가 요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행이라는 단어 있죠. 그래서 어떤 시대 구분할 때 중간에 곡과 넘어간 그 있잖아. 그래서 중간에 이행을 두잖아. 요것이 이제 요때 도입돼요. 중세사의 이행, 그래서 근세사의 전환, 근대사의 지향 같은 이행 단어를 설정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이제 시대 구분의 역교론할 때 그 시대 구분할 때 유의점 요거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또 이때부터 이제 근현대사 교육이 강화시켜 나가요. 예. 그래 갖고 이제 근현대 교육이 지금도 이제 세 개로 나누잖아요. 구한말, 일제통치기, 현대 요런 것들이 요때부터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인제 점점 인제 뭐 3 차부터 시작된 뭐 아시아 교육이 강조됐다는 거 이런 것들. 뭐 6차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요때부터 이제 역사과 비극이 일어나죠. 예. 독립교육과 분리돼 갖고 국사과 폐지돼 갖고 스텝과 통합이 돼. 요때 이제 융합형 교육 과정이 강조되면서 일사가 중심이 된 거야, 일사. 그래서 심지어는 국사 교과서 아예 없애고 일사 그 사회교과서 통합하자는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안을 이렇게 해 갖고 짜고 이제 그걸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교과서 이걸 이제 알려지니까 원료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들고 일어난 거야. 막 사람들이 "어떻게 국사 교과서를 없앨 수 있냐 중학교에서." 어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 과목 안에 국사를 2대 국사 교과서는 따로 별도로 이제 만들고 시술 배정한 식으로 타협을 봤어. 그래서 시험 볼 때 사회당 과목 안에 국사 또는 일사 이렇게 사회 과목이 사회당 과목 안에 국사 10 문제 뭐 20 문제면 일사 일 10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사과 안에서
이 파이형 그 뭐냐 통합을 한 중학교에 파이형이라고 인제 있거든요. 제가 예전 강의했는데 그거 참조하시고 그때 그 파이형 교과에 대한 통합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뭐 비판 내용이 있는데 예전에 요 비판 내용 때문에 그 역교로 문제에서 요게 초점을 맞춰서 많이 나왔거든요. "역사과 왜 사회과와 다른가?" 이런 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파란 책도 요 시기 무렵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 6 차, 7차 이게 통합형 강조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뭔가 통합의 징후가 이제 보이는 그 교과목들 그러니까 녹색책이죠. 녹색책도 이제 6 차 다음에 7차 넘어갈 때 이 녹색책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막 통합 분위기가 막 그 반대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녹색책에서 뭐냐 시뮬레이션이나 그다음에 인제 삼각학습이 빠졌어. 그러니까 파란 책에서는 그 들어가 있는 거를 그 통합 그 교과의 색깔이 너무 강하다. 교수 학습 방법의 그 색깔이 강하다 해서 빠져버린 거야. 사회과와 연관돼 있다 갖고. 뭐 하여튼 그날 통합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요거는 인제 그 전형적인 파형 교재 같은 거 있어요. 파형 형태. 그래서 중학교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뭐 역사지 지역사 이렇게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설명해서 안 나올 거야 지금은.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7차 교육과정을 이제 들어가죠. 자 7차 교육과정은 이제 2001 년대부터 시작했어요. 2001 년이면 이제 어느 시기야? 시기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인가요? 그래서 인제 요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가는데 지금도 인제 7차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그 당시 지금은 좀 다르게 한 20년 넘었잖아요 지금. 예전처럼 1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 해 갖고 교육과정 전체 틀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큰 틀은 놔두되 거기에서 이제 개정 형식으로 인제 이렇게 바꾸는 거야. 09년 개정, 15년 개정, 22년 개정 이렇게 인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7차 교육과정은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을 이제 주로 인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은. 어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요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은 예전에 7차 교육과정 나올 때는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나온 게 뭐 11 년도 객관식 기출문제 때 한번 나왔거든요. 그 외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왜냐하면 가끔씩 예전의 교육과정을 인제 언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걸 대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요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